안녕하십니까. 현투자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던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실적을 발표한 대덕전자와 W게임즈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3% 하락한 3171로 마감이 되면서요, 3200선이 하회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1.7% 하락한 104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주 후반에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양대 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수급 부담이죠. 자,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7조 원이 넘는 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1조 4천억대 매도죠. 그 물량을 대부분 받아준 개인들이 9조 원대 순매수. 특히요, 시가총액 1, 2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요. 삼성전자가 지난 한 주 동안에 8.7%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13.9%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인데, 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죠, 너무 낙폭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다우 지수는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이어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0.8%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이죠. 0.09% 하락했고, 독일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고, 일본 증시도 0.5%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네요. 대만 증시만, 그러니까 국내 증시와 구조가 비슷한 대만 증시만 3.1%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선물 쪽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3조 3천억대 그죠? 매도를 보였고 기간이 절반 정도 수준이죠. 1조 8천억대 매수. 개인도 1조 6천억대면 이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주 동안에 거의 9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종목에 퍼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도체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은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마감이죠. 삼성 SDI,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인 5.2% 상승했고, LG화학도 6.4%, SK이노베이션도 소폭 상승이죠. 자,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9%,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 상승했다. 그러나 편협된 움직임이 나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종목에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많이 빠졌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또 지난주에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종목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특히 반도체 낙폭과대 과매도 상태로 지금 인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반등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죠? 뭐 뒷부분에 가서 다시 반도체 종목군도 새롭게 진단을 드리겠지만요. 자, 요번에 이 반도체가 반등 주고 2차 전지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증시를 잘 살펴봐야겠죠. 자, 미국 증시가 보합권 이상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면요. 저는 반도체는 요번에 반등을 줄 때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바이오 종목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채우는 것이 좋지 않나는 판단인데요. 만약에 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중에 반도체가 반등을 주면 그죠?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도 일부 비중을 축소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 선물 쪽이나 현물 쪽 큰 폭의 매도를 했는데 일부 편협된 종목만 빠졌다. 전체로 확장 안 됐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던 뭐 다우라든지 S&P라든지 독일 지수가 낙폭이 큰 폭으로 나온다면 전반적인 조정권으로 본격적인 돌입, 특히 다음 주에 26일인가요?
이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좀 조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도체는 반등할 때 일부 줄여주는 건 맞지만은 2차 전지도 같이 팔아주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참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국면에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맨 뒤에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하락 이유죠.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하반기에 정점 논란이죠. 이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 포스에서죠. 4, 4분기 정도 가면은 PC용 DRAM 고정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최대 뭐 한 5% 가량 하락할 걸로 전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DRAM 현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 PC용 DRAM 가격이 그죠? 현물 가격이 낙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보통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뒤늦게 고정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이 PC용 DRAM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정점 논란이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 전체에서요, 이 PC용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이 정점 논란도 있지만 내년까지도 그렇죠? 화랑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 반도체 정점 논란이 있는 데다가 외국계 증권사 있죠? 홍콩계죠? CLSA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 축소와 목표가를 하향했죠. 또 이 모건 스탠리도 그렇죠? 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 아래 이 디램 공급이 최고점에 다다르면서 수요를 넘어서면서 디램 가격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목표 주가 삼성전자를 89,000원으로 목표가 하향해서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라든지 비중을 낮추면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를 크게 늘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자,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외국인들 매도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대,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2조 원. 그러면 두 종목만 7조 원대를 그죠? 이 반도체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됐고 기간도 삼성전자에 3,800억 그리고 하이닉스에 1,500억 한 5천억이 넘죠. 이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외국인들이 한 7조 원 정도 코스피 전체 시장을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만큼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낙폭이 심화된 부분인데 환율도요. 지금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 1169원이에요. 우리가 뭐 환율 대한 말씀을 드릴 때가 뭐 1130원, 40원 대였는데 그래서 1169원. 시장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다음 주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가능성 전망도 나오죠.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의해서요. 그것이 9월달 정도죠. 9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나올지 아니면 요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테이퍼링에 대한 계속적인 언급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담도 우리가 일부 조금 계산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필라델피아 지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2.2% 하락 마감했지만은 이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0.6% 정도, 22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장이 열리면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죠? 일부 반등 국면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반등 국면에서 일부 물량을 축소. 자, 왜냐면요. 쉽게 설명을 해줘서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한 30조 원 넘게 매수했죠.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도 삼성전자 개인들 매수가 그죠? 뭐 거의 뭐 7조 이상 뭐 됐던 것처럼 그죠?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는 않다.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한번 반등을 줍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할 때 그죠? 많이 매도했던 외국계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뺏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러한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데 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 나오면서 환율이 또 좀 더 상승한다 그러면요. 뭐 반등조차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반도체 종목은 좀 일부 뭐 우리가 뭐 한 20에서 30% 정도 반도체 종목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 뭐 한 30% 정도 줄여서 15%에서 뭐 한 20% 정도 그죠?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만약에 또 길게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죠? 지금 뭐 고점 논란도 있지만 저는 고점 논란보다는 앞으로 이 실적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뭐 50조 가까이도 보는데도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는 전망 많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죠. 저는 이 수급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단기적인 영향, 그죠? 뭐 다음 달이라든지 다다음 달까지 그런 영향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피 차원에서 일부 물량 축소하고 나는 내년까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아. 분명히 다시 회복을 해주고 다시 고점 돌파를 저 길게 보면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일단은 하락이 있고 너무 훼손이 주가에 대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등 시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정점 논란이 있지만 특히 PC용 DRAM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비중이 한 13%밖에 되지 않고요. 이 서버용하고 모바일용이 총 71%예요. 그래서 뭐 절대 다수가 서버용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반도체 전체적인 고점 논란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 디램 산업이 서브용 DDR5죠. 요쪽에 되고 또 윈도우 11의 운영체계 확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수요 모멘텀으로 감안할 때, 그죠? 뭐, 내년에도 계속적인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전망도 많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를 17만원, 10만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외국계 증권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낙폭이 심화된 이유는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76, 비메모리가 24%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94%, 그죠? 절대 다수죠.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죠? 뭐 낸드도 포함했을 때요. SK넷은 DRAM 매출이 70%, 낸드가 23%예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치지 않는다. 그죠? 그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조금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조금 관심 종목에서 크게 빠진 종목이 PSK가 한 17%, 그리고 월덱스가 14%, 그렇죠? 그리고 좀 덜 빠지고 오히려 이제 상승한 종목군들도 있죠. 우리 주로 이제 이 소재 관련 종목.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6%, 한솔케미칼이 10% 상승했고 솔브레임만 3.5%인데 이 소재 종목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는 반도체 관련 그러한 재료에 뜬다기보다는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는 상당히 나빴지만은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으로서 그죠? SK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공정 쪽에서 관심 갖는 테스나는 한 3% 좀 덜 빠졌죠. 하나마이크는 5%, 그죠? 전공정 쪽에서는 유진테크 9%, 그죠?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 한 3%, 그죠? 그리고 코미코도, 그죠? 코팅과 세정, 그 쪽인데요. 한 4%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저는 그냥 과연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보합권 이상에서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돼서 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먼저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심차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면 시장에 의해서 또는 업황에 의해서는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는 낙폭 과대주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종목이 있죠. 이 PSK가 17%, 월덱스 14%인데 얘네들이 아마 세게 올라오는데 저는 짧게 보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30%는 한번 줄여주는 계기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나. 한번 주가가 크게 훼손되면요, 이 V자 반등 나오기가 그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으로 차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그 비중은 30%냐 50%냐는 미국 증시가 그죠? 보합권 이상에서 나올 때 또 크게 하락해서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비중 물량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길게 요번에 반등 줬다가 조금 다시 조정받고 바닥을 다질 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테스나라든지 그쵸? 그리고 뭐 소재 쪽은 뭐 계속적인 2차 전지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고, 뭐 이오테크닉스, 뭐 ISC, 그죠? 뭐 리노공업, 좀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 많이 올라가서 적게 빠진 것도 봐야 되지만은 조금 미리 조정을 받아서 덜 빠진 종목, 그죠? 그러면 뭐 리노공업 같은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불안하면요, 먼저 빠진 종목은 그죠? 시장에서 일단 지금 조정을 받는데 거기서 더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면은 만약에 털고 나가서,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주가가 상승했다는 조정을 봐서 만약에 세력들이 이게 조정을 먼저 빠졌을 때 또 팔고 도망간 거면 요번에 시장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여기서 더 크게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먼저 빠지고 두 번째 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빠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얘네들이 팔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미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덜 빠진 거라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로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아마 뭐 이번 주가 아니고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렇죠? 일단은 낙폭에 대한 반등 주고 다시 아마 재차 밀릴 때 그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덜 빠진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빠진 종목 중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우리가 뭐 삼성 SDI 그죠? 이거는 미국 진출에 대한 재료가 계속 남아 있어요. 아마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뭐 장중이라든지 뭐는 역사적 고점 돌파했죠. 그런 모습들 좀 더 연속성은 있는데, 요번에 지난주에 떴기 때문에 좀 조금 주 초반에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증시가 보합권 이상에서 머물면은 저는 뭐 조정이 나온다 해도 끌고 가시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조정 나온다면 일부 물량을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뭐 삼성 SDI까지 역사적 고점 돌파, 늦게까지 올라온 종목, 지금 못 올라온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뭐 한 종목 정도로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역사적 신고가 나고 좀 조정을 받는 SKC, 뭐 삼성 SDI, 저는 포스코 케미칼 조금 정도로 하되 지금 좀 올라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신규 가시는 분들도 내가 살고자 하는 물량의 뭐 한 10%나 20% 정도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 요번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자, 그동안에 한 8개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3개 종목으로 좀 종목을 2차 전지는 압축을 하고, 또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그냥 발만 담근다는 차원, 신규는요, 그러한 관점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고, 만약에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요 W게임즈하고 대덕전자인데요. 자, 게임주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실적 발표들을 했는데 상당히 부진했죠. 넥슨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고, 넷마블도 전년 동기 대비 한 80% 감소했죠. 그래서 주가가 한 넷마블 7% 정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했고, NHN도 한 10% 정도 영업이익 감소하면서 8% 하고, W게임즈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실적 발표가 17% 했죠. 2분기 실적이. 그러면서 주가 약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한 49%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이죠. 영업 손실 65 기록하면서 주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에 따라서 이 게임즈 종목군들이 약세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W게임즈는 그나마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였다. W게임즈는 이 SNS 플랫폼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로서요. 2분기에 영업이익 495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7% 감소를 했는데, 자, W게임즈는 자회사죠. 종속회사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그러니까 DDI가 나스닥 상장을 또 추진을 해요. 작년에 7월에 한번 상장을 준비했다가 연기하고, 또 올해 3월에도 추진했다가 또 연기를 하다가 지난 7월 달에 상장을 또 세 번째로 추진하죠. 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정정하라라는 신고서 제출했던, 요번에 이 정정한 증권거래소에 나스닥 상장 관련 증권거래소를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여기 보면 기존 F1은 SEC 요청에 따라 2분기 실적을 반영해 다음 주 초에 업데이트 개명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공모 절차를 완료하겠어. 이번에 이 W게임즈의 자사인 DDI가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아마 그 가치가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난달인가 넷마블이 이 글로벌 카지노 스핀 S를 그렇죠? 2조 5천억에 인수를 한다 했죠. 근데 이 W게임즈 비슷한 매출 수준을 기록한 스핀 S가 2조 5천억대에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각했기 때문에 이 DDI의 나스닥 상장이 그렇죠?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W게임즈 그렇죠? 실적이 좀 부진한 발표 나왔지만은 이 상장, 특히 이 W게임즈 자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그렇죠? 주가 한번 보십시오. 작년 7월, 3월, 올해 그러한 모습 때 상장 얘기가 좀 나오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길게 보지 마십시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내일 마이너스권이 나와주면은 그렇죠? 요 나스닥 상장, 미국 시장의 상장에 대한 아마 좀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W게임즈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대덕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132억이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10억 정도였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죠. 한 120%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3분기에는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한 1,600억을 투자한 FCBGA, 블루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이 메모리 기판 쪽이죠. 이 기판 쪽에서 이제 공장이 이 하이엔드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치 제품인데요.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3분기서부터 매출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에도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기 보면 1, 4분기를 저점으로 3, 4분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러한 종목, 공장이 또 완공이 됐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힌다면 당연히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대덕전자 관심 갖대. 근데 이 대덕전자도 뭐 반도체라든지 IT 전기전자 쪽에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좀 반등을 주는 국면에서 좀 힘을 보면서요. 만약에 좀 탄력이 약하다라면 아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반도체라든지 실적 발표 호실적 때문에 좀 움직일 때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내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일부 한 뭐 절반 정도를 줄일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지, 그죠? 요것은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힘을 보면서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일단은 반동 국면 아마 좀 다른 반도체보다 좀 힘있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이거는 삼성전자 쪽이죠. 자, 여기 한번 W 게임즈, 그죠? 일봉상으로 보면, 그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다른, 게임주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안 빠져요, 그죠? 요것은 종속회사의, 자회사의 미국 상장 기대감인데 아마 그것들이 낙폭에 따른 반등이 게임주에서 나오면 아마 더 세차게 나오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대덕전자 2분기 실적에 따른 반등. 그래서 요거는 반등 줄 때 17,000원을 만약에 조금 힘있게 돌파한다면 끌고 가시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줄여주는 것들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